얘들아 안녕. 자, 이제 직선방정식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할 거냐면 자취방정식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취방정식 제목이 자취방정식이야. 그럼 이제 자취라는 게 무슨 말이냐라는 것부터 알아야 되잖아. 자취. 그러니까 자취는 우리 성장의 발자취 뭐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치? 내가 여기다가 어떤 점을 이렇게 선을 그려놨어. 선을 그려놨으면 선에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 있잖아. 이렇게. 그치? 점들이 모여 있어. 이 모양, 그래서 이 선을 점들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 자취라고 해. 점의 자취. 점들의 자취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점들의 자취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점들의 모임이야. 그치? 그래서 점들의 모임이고,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하고 똑같다? 그냥 도형하고 똑같아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할 때 쓰는 그 말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 자취는 동그라미 쳐놓고 뭐가 된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점들의 모임이야. 점들이 모여서 1차적으로 이루는, 그러니까 선으로 이루어진 도형. 선으로 이렇게 쓸까? 점들의 모임하고 여기다가 밑에 내려서 괄호하고 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라고 쓰면 되겠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도형인 거야.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취는 도형이다. 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앞으로 이런 거 2개 좀 알아봐야 돼. 하나는 뭐냐면 점과 도형을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이 2개를 비교해서 우리가 이제 개념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점은 예를 들면 개인이에요. 개인. 도형은 그룹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 걸그룹, 보이그룹 뭐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가 아는 유일한 아이돌 그룹, 여기 블랙핑크가 있어요. 4명의 멤버가 있죠. 지수, 제니, 로제, 리사 이렇게 있어요. 얘들을 묶어서 우리 뭐라 부르냐면 블랙핑크라고 하지. 그래서 이건 이 넷을 한 번에 부르는 이름이야. 블랙핑크는. 그런데 그 각각의 멤버 하나하나를 부를 땐 걔네들의 이름이 있지, 이렇게.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점 하나하나를 부를 때와 그 점들이 모여있는 도형 전체를 이름 짓고 걔네들을 부를 때는 우리가 부르는 방식이 달라져야 돼. 그룹명이 있어야 되고, 개별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개별들이 모이면 그룹명이 이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점에서는, 점 하나하나는 좌표로 갖다가 이제 불러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1,3, 2,4, 3,7 뭐 이런 식으로 땡땡땡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갖다가 불러주는 거지. 그래서 점 하나하나는 좌표를 가지고 불러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 좌표는 점 하나하나의 이름이 되는 거야. 무엇을 담고 있냐면 위치 정보를 담고 있는 이름인 것이지. 그러니까 어떤 점인데 걔가 3,4야 그러면 좌표뿐만이 3,4에 위치한 그 점이라고 이제 얘기해 주면 되는 거지. 근데 여기 있는 거 도형 봐봐. 도형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면 점들의 모임이잖아. 그러니까 항상 도형 밑에다 이렇게 써줘야 돼. 점들의 모임이다 라고 써줘야 돼. 그럼 점들의 모임이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런 점이 있다고 해볼까요? 1,2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2,3 3,4 4,5 쭉 가서 끊임없이 점이 모여있어요. 이렇게. 근데 나는 이 모든 점들을 한 번에 부르고 싶은 거야. 한 번에 이 점들을 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와 똑같은 거지. 여기 아까 다시 얘기해봐. 지수, 제니, 로제, 리사가 있어. 이 가수 그룹, 이 그룹의 이름을 부르고 싶은데 그룹명이 없다면 항상 어떻게 불러야 돼? 지수, 제니, 로제, 리사. 지수, 제니, 로제, 리사가 공연을 했습니다. 지수, 제니, 로제, 리사가 어디를 갔습니다. 멤버 하나하나 이름을 다 불러주기엔 너무 비효율적이잖아. 그치? 그래서
도형은 점들의 이름인데, 아이고, 왜 저런다 또 이거. 써놔야지. 도형은 점들의 이름인데, 그 점들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선, 뭐라고 했지, 내가 방금? 점들의 모임인데, 점들의 모임을 개별 멤버 하나로 이름을 붙여주면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불러주면 되겠어? 여기 점 있는 걸 가만히 봐봐. 여기 모여있는 점들을 가만히 보란 말이지. 가만히 보는 거야. 여기 모여있는 점들이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냐면, 여기 X 좌표하고 Y 좌표의 위치를 보니까 X 좌표에다가 1을 더하면 Y 좌표가 나오고 있어. 공통적으로 다 그 조건을 만족하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X 좌표에다가 1을 더해주면 그것이 뭐가 된다? Y 좌표가 된다. 라고 해서 요 식을 써놓는 거야. 그럼 요 식을 쓰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이 싸사사삭 모이고 그런 점들만 부르고 있는 것. 즉, 요 그룹 X좌표가 Y좌표보다 1만큼 작은, 그러니까 Y좌표가 X좌표보다 1만큼 큰 이런 점들을 한 방에 부를 수 있겠지.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점들의 모임을 한 번에 칭하는 식이다라고 해서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고, 이 도형의 방정식이 도형을 부르는 이름이 되는 거야. 이 방정식이 점들의 모임의 이름이다. 위치를 또 담고 있겠지. 모든 점들의 위치 정보를 담고 있는 이름이다. 자, 결론. 자, 앞으로 우리는 좌표 평면상에 있는 점 하나하나 개인을 부를 땐 좌표로 칭하지만 점들을 모아놓은 도형을 부를 때는 그 도형 위에, 도형은 점들의 모임이니까 그 점들을 다 지수, 제니, 로제, 리사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한 방에 부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룹명이 필요하다. 그룹명. 그치? 이건 점, 이건 이제 점들. 그래서 그룹명. 그룹명은 어떻게 부른다? 이렇게 X좌표와 Y좌표 성립하는 이런 관계식으로 그룹 이름, 도형의 이름을 대신한다. 자, 그러면 너희 여러분 제목 옆에다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취방정식 이렇게 쓰고, 용어부터 정리해야 돼. 그치? 넘겨서 무슨 말하고 똑같다? 도형의 방정식 쓰고, 도형 밑에다가 점들의 모임 이렇게 쓰고, 그 도형의 방정식이란 그 모임을 하나 쫙 동그라미 쓴 다음에 모임에 뭐라고 할까? 점이기 위한, 멤버이기 위한, 도형 모임 안에 점이기 위한, 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마지막 이걸 정리하세요. 얘는 좌표 괄호 쓰고 자격 쉼표 쓰자. 좌표 쉼표에 관한 좌표 뭐 써다 지었다 하네 자꾸. 좌표 자격 조건이다. 야! 완전 중요한 거. 앞으로 어떤 점이 있는데 어떤 점 P의 자취 방정식이다 라는 말이 많이 나올 거거든. 그러면 이 P라는 점이 될 수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뜻이고, 도형의 방정식은 점들의 모임이니까 도형의 방정식 점들의 모임은 X좌표, Y좌표 사이에 이런 자격 조건식, 좌표에 관한 조건식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 조건식을 찾아주는 게 바로 이 단원의 핵심. 자, 정리했죠? 자, 그러면 간단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해보겠어요. 자, 201번.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거기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201번 보세요. 자, 201번. 자, 201번에 이렇게 나왔어. 자, 여기 있는 거는 내가 여러분이 다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번.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 두 직선. x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은 0 이렇게 돼 있고, 2x 빼기 y 빼기 3은 0이라고 돼 있어. 자,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가 있대.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가 있대요.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가 있다. 그때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자취 방정식을 구하라.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말이 나왔네, 그치? 그냥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나왔지, 그치? 그러니까 문제를 이제 설명하면 이게 1번 직선이고 이게 2번 직선이에요. 그럼 1번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고 2번 직선이 이렇게 그려질 텐데 얘네들을 2등분하는 직선이 있을 거야. 얘들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각을 2등분하고 있는 거 보이죠?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가 문제야. 어떤 건지 알겠네? 문제 이해됐나? 그럼 우리 이제 직선의 방정식 하면 맨 처음에 떠오르는 게 뭐야? 첫 번째 뭐가 떠오르니? 기울기가 떠올라. 기울기를 알아서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럼 기울기를 알려주려면 평행에 관한 얘기를 해주거나 수직에 관한 이야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평행 수직에 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 다짜고짜 얘 방정식을 찾으래. 그러니까 얘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지 지금. 기울기를 찾아야 되는데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가 없어. 그럼 우리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지? 우린 직선의 방정식 무조건 기울기가 찾는다고만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 그게 아니라 직선의 방정식. 방정식 뭐라고 했지? 도형이 위에 점이기 위한 좌표 자격 조건식. 그러니까 이제 조건식이 제일 중요한 말이고요. 자격이라는 건 내가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붙인 말이야. 그러니까 좌표 자격 조건을 찾아야 된다. 뭔 소리예요? 라고 하면 자, 여기 점들이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있죠. 이렇게 와우, 이 노란 직선에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있어. 근데 그 무수히 많은 점들의 좌표 조건식을 만족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 좌표를 x, y라고 할 때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x좌표와 y좌표 사이에 모여있는, 성립하는 조건식. 그걸 찾으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다시 강조하지만 1,2, 2,3, 3,4, 땅땅땅땅땅 모여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있는 이 점들이 모여있는 요 점들의 모임. 이걸 이제 도형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이 도형의 방정식을 어떻게 찾으면 된다? 하나씩 다 불러준다? 아니다. x좌표하고 y좌표가 있으면 y좌표는 x좌표에다 정확히 1을 더한 거와 같다라고 하는 이런 식을 찾아주라는 얘기야. 그럼 이걸 만족하는 점들이 전부 다 얘네들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 도형의 방정식, 그럼 좌표 조건식을 어떻게 찾냐라는 건데 얘는 이렇게 찾으면 돼. 여기가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여기서 1번에다 수선의 내리고 2번에다 수선의 내리면 얘와 얘가 서로 무슨 관계인 거야? 지금 두 개가 합동 관계에 있어. 그래서 x, y에서 1번 직선까지 거리와 x, y에서 2번 직선까지 거리가 똑같아. 어떤 점이든지 간에 똑같아. 노란 직선 위에 어떤 점에서든지 간에 두 직선까지 수선의 발을 내리면 거리가 똑같아져.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조건이라는 게 바로 뭐겠어? 이 점에서 1번, 2번까지 내린 수선의 발의 거리가 똑같다. 그게 조건이고 그 조건을 좌표로 표현하면 그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 x, y에서 1번 직선까지 거리, 점과 직선 거리 공식을 찾으면 1 더하기 4분의 절대값 x 마이너스 2y 더하기 3 얘도 루트 4 더하기 1분의 절대값 2x 마이너스 y 빼기 3 이렇게 되겠지. 끝났네? 자, 조건, 이 점에서부터 1, 2번까지 떨어진 거리가 같다라고 하는 조건을 좌표로 표현해서 바꿔냈어. 그치?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노란 직선의 방정식인 거야. 노란 직선의 방정식. 와, 맞습니다. 이게 바로 노란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답을 이렇게만 써줘도 상관없어. 약간 좀 깔끔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이제 정리만 해주면 됩니다. 루트 5, 루트 사라져. 그럼 두 개 남았지? 자, 근데 우리 절대값 계산 중에서 자주 나온다는 거 설명했어. 절대값 A와 절대값 B가 같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풀어주면 된다? 1번 기억 A랑 B랑 같다라고 한 번, 니은 A는 마이너스 B랑 같다라고 하는 거 한 번, 이렇게 나눠서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한번 해볼까? 얘네들이 같으니까 이게 A, 요게 B의 형태잖아. 그래서 답은 두 가지가 나와. 첫 번째 x 빼기 2y 플러스 3은 2x 빼기 y 빼기 3.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항해주면 x 플러스 y 빼기 6은 0. 그래서 첫 번째 답은 얘야. 두 번째 답은 하나만 부호를 바꾸라고 했어요. 한쪽만. 그래서 마이너스 2x 더하기 y 플러스 3이야. 그럼 얘가 3x 빼기 3y는 0. 그래서 x 빼기 y는 0이 되겠지.
답을 찾으면 답이 이거랑 요거가 되는 거야. 그럼 왜 답이 두 가지일까라고 하면 각을 반으로 가른 직선은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도 하나가 더 있어. 그치? 1번 직선과 2번 직선이 이루는 각이 이쪽 궤도 있는데 그걸 또 반으로 가르는 직선이 하나 더 있잖아.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은 몇 개가 있다? 두 개가 있다. 그래서 답은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어요. 이거 똑같은 문제 하나만 더 한번 해볼까? 어디냐면 5번 봐봐요. 5번이래. 204번 먼저 보자. 204번. 204번. 아니다. 그냥 차례대로 볼게요. 그럼 202번. 똑같은 문제, 그러니까 똑같진 않지만, 문제 하나 더 한번 해볼게요. 202번. 두 점이 있어. A라는 점이 있어. A라는 점 1,3이야. 여기 B라는 점이 있어. 뭐냐면 2,6이야. 그럼 얘네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있다. 어떤 점이 이렇게 쫙 있어요. P라는 점이. 근데 거기서부터 A까지 거리와 B까지 거리를 체크하면 같대.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A까지 거리와 B까지 거리가 같은 점을 모아보지. 그럼 A부터 B까지 거리가 같은 점을 모아놓으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런 데도 있겠죠. 이런 데. 이런 데서도 요 거리하고 요 거리가 같은 거니까 뭐 이런 데도 있고 이런 데도 있고 이런 데도 있고 이런 데도 있고 뭐 이런 데도 있고. 그래서 그 점들을 싹 다 모아. 싹 다 모으면 무슨 도형이 싹 만들어지겠지. 그럼 점들이 뭐였죠? 그치?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을 모아놓으면 도형이 이루어지는데, 만들어지는데, 그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한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 뭐 똑같은 말이겠지, 그죠? 하여튼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여기 점들이 엄청나게, 이 에메랄드 직선이 엄청나게 많은 점들이 모여있잖아? 그 모여있는 점들 사이에 조건식을 좌표로 표현하면 끝나는 거야. 그럼 요 점이잖아. 근데 요 점이 얘가 여기다 어디 있던 거다네. A까지 거리와 B까지 거리가 똑같아. 근데 여기 모여있는 도형에는 있잖아. 자, 이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게 아까 뭐라고 했지? 도형 위에 점이기 위한, 도형 위에 점이기 위한 조건식이라고 했어. 무슨 조건식? 좌표. 자격 조건식. 자격 빼자, 그냥. 그치? 좌표 조건식이야. 그럼 너희 맨 처음에 뭐부터 따져야 된다고? 조건부터 따져야 된다고. 그럼 여기에 모여있는 이 점들, 요 에메랄드 직선 위에, 직선이래. 에메랄드 이렇게 모여있잖아? 여기 모여있는 점들은 무슨 조건을 공통으로 만족하고 있을까? 대놓고 줬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무슨 조건을 줬어? 그래서 조건부터 너희가 찾는 거야. 조건은 어떤 조건이었어? A부터 P까지 거리와 B에서부터 P까지 거리가 같다는 게 조건이었어. 그럼 이 조건식을 뭐 해주면 된다? 좌표화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조건이에요. 그게 바로 도형의 무엇이 되는 거야?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게 조건이잖아요, 조건. 그쵸? 조건. AP에 있는 BP랑 같다. 오케이. 그럼 이 P점의 좌표를 X, Y로 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찾아주면 돼. 제곱이 당연히 같겠죠? 그럼 어떻게 되면 되겠니?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은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6의 제곱하고 같아. 그래서 이거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X제곱 지워지고 Y제곱 지워지니까 남은 것만 써볼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빼기 6Y 플러스 9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빼기 12Y 플러스 36이야. 그래서 이쪽 넘어가면 2X.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12Y였으니까 플러스 6Y. 플러스 10이고요. 얘들의 상수항은 40이야. 그럼 넘어가면 마이너스 30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도형의 방정식을 정리하면 뭐가 나오냐면 요거겠네. 도형의 방정식은 여기다 써보자. 뭐가 된다고? 저거는 x 더하기 3y 마이너스 15는 0이 되는 거야. 이게 점 P가 나타낸 도형의 방정식인데 질문은 그게 아니지. 이 방정식과 1, 마이너스 2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이 방정식은 딱 봐도 이제 우리 직선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라 하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구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루트 9분의 다 안다고 보겠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절대값 1 빼기 6 빼기 15. 그러니까 답이
9가 아니라 10이죠, 여기? 그래서 여기가 루트 10분의 20이야. 그래서 얘는 뭐가 되겠어? 2루트 10이다. 유리화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하나 넘어가서 조금 어려운 것들 하나 좀 이렇게 더 한번 풀어볼까요? 이 영상이 좀 길어지겠네.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네. 그래서 여기 한번 봐보자. 207번. 203번. 203번 보도록 할게요. 203번. 203번 좀 어려워요. 203번 이렇게 나왔어. 요거는 좀 어려우니까 보다가 이해 안 되면 나중에 좀 얘기해봐. 그 수업 시간에. 이거 위에 점, 임의의 점 A라고 했어. 그러니까 임의라는 건 막 돌아다니는 점이라는 거야. 그때 OA의 중점 M이 있다. M에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이걸 구하라가 문제야.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이걸 구하세요가 문제이다. 그럼 얘를 구하려면 이제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얘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이런 거야. 자, 얘는 일단 직선의 방정식이잖아요. 얘가 직선이 이렇게 있어. 조금 어려운데 잘 보세요. 얘가 있고 이거 위에 여기 O가 하나 있어. 선분 O가 있다. 이 O는 원점이 되는 거지. 얘는 원점입니다. 이거. 얘는 원점이에요. 원점 0,0입니다. 근데 여기서 점 A는 임의의 점이니까 막 돌아다녀요. A점이. 이 직선 위를 돌아다니는 거야. 그때 이 O하고 A를 연결한 이 선분의 중점 M이 있는데 이 M, 빨간 M이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가 문제야. 그게 지금 무슨 소리인가 싶겠지? 그치? 좀 어려운데 잘 생각해봐요. 뭐냐면 고무줄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고무줄 하나를 여기 O라는 점이 있어. O라는 점이 있어요. O는 여기다가 이제 못을 이렇게 박혀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고무줄 여기다 팽팽히 감아. 그다음에 고무줄 한 끝을 A라고 생각해. 고무줄 한 끝을 A인데 A를 직선 위에 이렇게 딱 갖다 대는 거야. 그리고 고무줄 OA의 딱 가운데다가 빨간 매직으로, 이제 여러분 상상해야 돼. 가운데 빨간 매직으로 M에다가 이렇게 고무줄 위에 표시를 해. 혹은 리본을 딱 달아놨어. 그 다음에 이 A를 가지고 이제, 요 고무줄이잖아, 이 길이는? 이 A를 가지고 요 방정식 나타내는 직선을 따라서 A를 이렇게 여러분 움직여보자. 움직이면 이 M 따라와 안 따라와? 당연히 고무줄 위의 점이니까 당연히 따라오겠지. 내가 A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가. 만약에 A가 여기 있어. A를 여기까지 움직였어. 그럼 어떻게 돼? 직선이 딱 이렇게 있고 M이 어디쯤 있겠니? M이 한 요 정도 오겠지. 만약에 A가 여기 있었어. 그럼 M은 여기 있겠지. 오케이? 보이나요? 와우. 그러면 A가 따다다 움직이면 역시 M도 이렇게 움직일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M도 무슨 자취, 선을 하나 쫙 그릴 거 아니겠어요? 그쵸? A를 갖다 대다? M도 그려진다? 그럼 M이 그리는 뭔가 자취가 있을 거야. M이 지나간 흔적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 흔적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는 거야. 그럼 M이 지나고 간 자리에 있는 점들, 요 점들, 도형이지? 그래서 이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럼 도형의 방정식은 아까 얘기했지만 M이 훑고 지나갈 자리에 있는 모든 점들의 X좌표, Y좌표 사이에 조건식, 좌표화된 조건식을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인 거야.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운데 일단 그대로 한번 봐보자. 일단 A점이 있는데 A점을 A, B라고 둬볼게요. 일단. 그리고 M점은 X, Y라고 둬보자. 그럼 A, B는 이 A점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당연히 뭘 만족하냐면 이걸 만족하겠지. 3A 더하기 5B 빼기 8은 0을 만족해. 이 직선을 만족하고 있어. 근데 한편 OA의 중점이 누구냐면 M이랍니다. 그럼 O는 이거고 A는 이거니까 OA의 중점은 2분의 A, 2분의 B야. 근데 그게 M좌표야. 근데 M좌표를 X, Y라 뒀고 우리는 이 XY 관계식을 찾는 게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얘랑 같고 얘랑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A는 2X고 B는 2Y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2x하고 2y를 어디다 집어넣냐면 a가 x한 여기 자리에 이렇게 대입해. b 대신에 2y를. 그럼 어떻게 되냐면 6x 더하기 10y 빼기 8은 0이 돼버려. 그러면 3x 더하기 5y 마이너스 4는 0이 되겠죠? 우와! m점의 x좌표, y좌표 사이에 m이, 그치? m이 어떤 위치에 있던지 간에 그 m의 x좌표, y좌표에 두 점 사이에 성립하는 조건식이 나왔다. 혹은 관계식이라고도 부르긴 하는데, 그래서 이게 바로 m이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답입니다, 답. 그래서 답은 요거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문제. 자, 자취방정식 마지막 문제 204번입니다. 잘 보세요. 자, 204번. 자, 아까 201번하고 거의 비슷해. 204번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나왔어. 4x 더하기 3y 플러스 1은 0이 하나 있고 3x 빼기 4y 플러스 2는 0이 있어. 이때 이걸 1번 직선이라고 하고 2번 직선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1번 직선과 2번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을 찾으래. 그럼 1번 직선은 이렇게 있고 2번 직선은 이렇게 있어. 1번, 2번. 그럼 얘들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이 이렇게 있단 말이지. 각을 이등분하는 거. 1, 2가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요 직선.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가 문제야.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 이거 201번하고 똑같아요. 201번하고 같으니까 좀 참조해보세요. 아까 했던 거. 그럼 여기 위에 한 점의 좌표를 찾아서 점들이 보이니까 이 빨간 직선에 있는 모든 점들이 공통으로 만족하고 있는 조건. 바로 뭐야? 1번과 2번까지의 수직거리가 똑같다. 직선까지 거리가 똑같다. 그러면 그 조건을 좌표화하면 그게 바로 이 빨간 직선의 방정식이다. 그럼 이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 한번 찾아볼까? 그러면 x, y에서 1번 직선까지 거리는 루트 16 더하기 9분의 절대값 4x 더하기 3y 플러스 1. 얘는 이제 2번 직선까지 거리는 9 더하기 16분의 절대값 4y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지. 그럼 똑같아. 사라져. 그쵸? 절대값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 답은 이렇게 써주면 돼. 4x 더하기 3y 플러스 1은 3x 빼기 4y 플러스 이건 이번에 일반의 함수 형태로 나타내보자. 그럼 7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돼서 y는 마이너스 7분의 1x 플러스 7분의 1이야. 근데 질문에서는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래. 그러니까 얘는 음수겠지? 그러니까 이건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요거 이렇게 써줘야 되지. 4x 플러스 3y 더하기 1은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3x 더하기 4y 빼기 2. 그럼 7x 빼기 y 플러스 3은 0이 되겠고 요거 함수 형태로 나타내면 y는 7x 플러스 3이니까 기울기가 양수인 게 보이겠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답입니다. 그치? 직선의 방정식이 각의 이등분선이 이거 말고 하나 더 있는데, 그치? 그 중에서 요게 둘 중에 이제 어떤 건지 모르니까 실제 우리가 식을 구해봐서 기울기가 양수인 것만 골라줘야 돼. 그래서 요게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취방정식에 관한 문제 한번 다 풀어봤어요. 영상이 생각해본 것보다 길어졌네. 안녕.